네,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은 정말 용광로처럼 국민의 마음을 분노로 불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야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뭐 이런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자들이 내지는 이런 소위 말하면 이 잡범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피해자는 대장동 주민, 그리고 대장동의 토지를 수용당한 그 옛날의 지주들. 너무 지금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고 폭로한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배경으로 지금 검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에 늦장 수사지만 저는 수사를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지금도 사실은 일부 나는 정치검사들이 윗선에서 개입해서 소위 평검사의 수사를 막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평검사가 나온 혐의가 뚜렷한데 본인들이 훗날 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덮거나 그러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이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초등학생 이하가 봐도 수준 이하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유동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구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던집니다. 근데 그 전화기를 못 찾았다. 상식적으로 이 영화에도 그런 일은 없죠. 뭐 물속에서 전화를 던져서 지금 한강을 수색 중이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자기가 방에서 전화기를 던졌는데 이 전화기를 못 찾고 또 새로 만든 전화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미 지금 뭐 김만배 씨에게 사업자금 시기록을 빌렸다고 이 유동규가 이재명 측에 소명했다는 내용이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이재명 지사의 말대로 유동규 씨가 자기 측근이 아니라면 이 와중에 지금 구속을 앞두고 이런 와중에 왜 이 11억 김만배 씨한테 사업자금을 빌렸는지 뒷돈을 받았는지는 뭐 자기 해명을 듣고는 도둑놈이 도둑질했다는 놈 없죠. 이미 검찰에서도 유동규 씨를 구속한 게 당연히 이 설계 과정에서 이 특정 업자들한테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이 여러 이 업자들한테 특혜를 줘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솔직히 여기 꼬리를 자른다고 한들 꼬리가 잘라지겠습니까? 결국엔 이걸로 해서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는 격이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웃음이 나오죠. 유비가 장비를 모르는 격이죠. 정말 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른다. 엄마가 아빠를 모른다. 이게 뭐 사실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천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천개발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이 만드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 단위의 사업이라서 이 성남시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시 단위에서 이걸 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 단위의 사업인 거죠. 도 단위의. 이런 횡령과 배임, 비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걸 만들고 그 바지라고 일컬었던 뭐 성남의 뜰인가? 그걸 만든 과정부터 이 사람을 임명하고 그리고 막대한 이익이 지금 뭐 4천억이 2천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장을 결정하는데 내가 모르고 제가 제 시에서 모르고 이걸 결정한다. 그럼 마치 제가 우리 기자들을 모르거나 부장을 모른다는 거랑 같은 거죠. 기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를 수가 없죠. 심지어 부서장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특히나 그가 무슨 일을 벌인다. 민간업자가 벌인다. 돈이 들어간다. 뭘 설계한다. 그런데 국장은 모르고 설계한다. 말이 안 되죠. 몰랐다고 하면 정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내 일을 똑바로 안 한 것이죠. 직무유기. 응? 아니면
구린 뒷구녕이 있는 거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난 내 일을 안 한 거죠. 부서장이 모르고 회사에 예를 들면 시장, 장이 왜 장자를 쓰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응?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보니까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뭐 한전의 직원이 뭐 했다면 대통령이 뭐 책임을 져야 되냐? 완전 경우가 다르죠. 내가 볼 때 이건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말장난이죠. 말장난.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죠. 제가 밑에 중요한 정말 핵심인 도시개발공사 돈이 되는 부동산 사업의 사장을 내지는 사장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과정이랑 어떻게 개인 일개 무슨 산하에 국가 밑에 뭐 수천만 개의 공사가 있다 칩시다. 그 공사 직원이 비리를 저지른 거랑 같은 비유의 대상이 됩니까? 그냥 면피하려고 지금 말장난 치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은 책임자로서도 부도덕한 것 같고요. 또 김만배 씨에게 유동규가 지금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가 사업자금을 빌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업자금을 빌려가 구속 수사 지금 위기에서 이미 배임 혐의와 여러 가지 횡령 이런 혐의들을 받으면서 이것도 회계사가 폭로를 하게 된 거죠. 검찰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거를 막 먼저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고 폭로자가 있어서 물론 뭐 그런 수사의 애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폭로 후 수사가 된 거죠. 이것도. 특히나 전화기는 의문입니다. 왜 던졌는데 못 찾았을지 또 왜 던지게 가만뒀을지. 여러분들도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영화에서 범인이 유리창 밖으로 증거물을 던지면 경찰이 찾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멀리 갔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상하죠. 아니면 뒷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화기를 던졌는데 그 전화기를 얼른 받아서 숨겨줄 것 같으면 또 이 사건이 불거지자 오피스텔을 얻어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정황도 이상하죠. 정말 이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이런 검은 돈 1, 2배보다는 수천 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값으로 핑계대는 거는 정말 본질을 흐트리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한전의 직원하고 대통령을 억지로 엮는다든지 말이 안 되죠. 저는 여러 가지로 이래 진술하는 내용들과 이 정회계사가 제출한 자술서 등에서도 이미 폭로한 금액들은 유원홀딩스라 혹은 유원오가닉이라는 회사에 언급된 정도 없었는데 유동규가 동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을 또 바꾸고 또 이 김만배 씨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그럼 이날 11억 8천만 원 출처에 대해서 화천대유와 무관하고 동업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돈이라고 유 전 본부장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또 차용증을 썼다고 그러죠. 차용증 뒤에 만들면 되죠. 내가 볼 때는 이 유동규 씨가 검찰을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나는 이런 뭐 그렇다고 검찰이 이걸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덮어준다고 덮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 일은 설사 덮으려 노력을 해도 까 뒤집히게 되면 관련자들은 전부 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다 깜빵행이죠. 저는 정말 이 사건이 대충 덮어진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볼 땐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편에게는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민들이 소위 말하면 편들기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아리까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심플한 겁니다. 누군가 유동규를 임명하고 이 유동규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그 누군가가 너무 많은데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으며 누구한테 얼마씩 배분됐으며 또 그 최종에는 누가 있고 얼마씩 나눠 먹기 할 예정이었냐 이걸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계사가 폭로한 내용 중에는 지금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명의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차명 모여하고 700원을 배분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녹취 파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700억이 농담이라고 그러죠.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수천억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 농담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야, 1, 2억이 A 이름이냐? 100억, 200억이 A 이름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다 가능하게 벌어지고 있죠. 수천 배 이익이 설계됐죠. 그리고 뭐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시도들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의 업체를 개발하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냐. 원희룡 지사도 뭐 지금 그런 일부 언론에 나온 것들을 봤지만 이런 도지사 하는 분들은 이런 소위 말하면 사업에 대해서 깨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은 돈의 유혹도 많이 받겠죠. 초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50% 이상 환수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 필요한 조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들에게 필요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한다는 이런 규약이 있는데 유독 이 유동규 씨가 이 유동규 범인 유동규가 구속 지금 수사 중이니 범인 이 유동규 씨가 하는 데서 그 조항을 뺐다는 겁니다. 고의로 뺀 거죠. 고의로. 이거는 자연스럽게 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업을 안 하고 일을 안 한 사람인데 이런 분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밑에 부장이 어떤 일을 벌이고 투자를 하고 배임을 하고 근데 이게 다 돈이 투자되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시에서 여러 일을 하지만 이런 게 거의 핵심 사업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난 무정 몰랐어. 모르겠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랐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 유동규 씨는 배임에 직권남용에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라도 해당될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피 중인 변호사는 반포자이랑 포르쉐를 급정리하고 돌연 미국행으로 떴다는 내용인데 이 급정리했다는 내용이 또 이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언론들이 쓰면 단독일 정도로 언론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내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저는 검찰이 꾸린 수사 인력에 물리적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수사 인력을 늘려야죠. 어떤 데 수사 인력을 늘립니까?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서 가장 땅값과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수천억, 4천억, 예? 그 다음에 뭐 또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들이 분양권을 돌려놓고 그것도 또 수천억. 한두 명이 관여된 것도 아니고 어떤 데 또 수사 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정말 일벌백계해서 심지어 국가에 개입해서 민간업자들이 국가에 개입해서 국가 돈을 빼먹는 사건은 정말 능지처참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왜 검찰이 존재하겠습니까? 예?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만 만들어 놓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까?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 독립이니 뭐니 해서 많은 권한을 줬죠. 근데 용산경찰서에서 몇 개월 동안 이 사건이 뭉개져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수사권 독립할 가치가 없죠. 무능한 경찰한테 왜 수사권을 독립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어떤 검은 손이 미친 겁니다. 안 미쳤다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사건을 뻔히 눈에 보이는 사건을 몇 개월 묵혀둡니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급속도로 지금 언론에 의해서 이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죠. 앞서 우리 독자들도 여러 사건을 봤겠지만 남 변호사도 지금 미국에 이렇게 급하게 포르쉐를 정리하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자들과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이 과정 마무리되는 9월 10일경 대장동 프로젝트가 크게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미국으로 다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듯이 반포자이 아파트 50평을 빼서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타고 다니던 2억 4천만 원대 포르쉐 파나메라 차도 급하게 팔아넘기고 보면 물타기를 자꾸 하려는 게 이 인물도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독자님들이랑 국민들은 이름 알 필요 없죠. 그냥 유동규란 이런 소위 말하면 개발업자가 관인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또 이 핵심을 설계하는데 민간 변호사를 공사 직원으로 끌어들여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과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수천억의 배당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말이 자꾸 바뀌고 있죠. 처음에는 본인이 설계했다. 두 번째는 내가 설계했단 말이 없고 요즘 지금 계속 수사 구속된 이후에 또 말이 바뀝니다. 이 시점에 제가 보면 뭐 관리 부재다. 근데 이거는 관리 부재라고 하기 너무나 큰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통상의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가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정인이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장님이 몰랐다. 나는 몰랐다. 그걸 가만히 놔둘 회사가 있을까요? 사장이 몰랐다고 한들 나는 몰랐다. 그 우리 뭐 밑에 중요한 파트 스마트폰이라 칩시다. 스마트폰 사업부장이 내 이름은 전자그룹이면 전자부장이 전자사장이 했던 일을 나는 몰랐다. 전자사장 직무대리가 한 일을 나는 몰랐다.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배임을 하고 리베이트로 수억 원 일단 드러난 것만 수억 700억 농담이다. 이 가정에 뭐 자산관리 천하동인 국민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이름 자체도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천하동인 무슨 무협소설 같죠?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밖에 없다. 아무도 모를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대동단결해서 나라도 한번 신나게 빼먹어보자. 정말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정 대학 출신들이 대장동 프로젝트 때 서강대 성균관대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남 변호사는 서강대 라인의 리더, 서강대 법대 출신, 나머지는 성균관대 출신 해서 끌어모은 거예요. 여기 뭐 도둑질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뭐 각상도 의원의 아들이 나오죠. 그 회사 취직했고. 근데 순수하게 그 회사에서 뭐 돈을 늘려가 배당금을 줬나. 뭐 배당이 아니죠. 그거는. 뭐 퇴직금 쪼다. 퇴직금 플러스 뭐 위로금 쪼다. 다 밝혀내야죠. 싸그리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제가 있다면 낱낱이 파헤쳐가 다 구속시켜야죠. 여야의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검찰들도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역을 두면 결국엔 부메랑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왜?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정말 관련자들은 다 능지처참당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왜 스타가 됐겠습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누가 되든 또 이 사건은 그거보다 더한 특검이 나와서 이 사건을 덮은 사람들을 다 파헤치고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죠. 왜 검사가 그런 부담을 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자기가 부담질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또 명백한 지금처럼 신매덕이든 뭐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덮어줍니까? 꼬리 자르기?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그 꼬리도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잘린 고리는 몸통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그 폭로한 회계사도 폭로를 했겠습니까? 사건이 가만 보니까 남 변호사도 미국에 지금 소위 말하면 도주하고 없죠? 뭐 윗선에서 지금 몰랐다고 지금 하려는 것 같죠? 그럼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고 자기만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 우리 말하면 소위 독박 쓰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도 보십시오. 누가 봐도 돈이 되는 소판교 노른자 땅입니다. 돈이 될지 몰랐다 하면 땅값이 오를지 몰랐다. 말도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땅이 올라서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땅도 개발 사업으로 돈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오른 걸 떠나서도 왜 이래 도망가고 이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네, 죄가 없다면. 그리고 이 핵폭탄 정보가 담겨있는 전화기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업무상 배임이 어디까지인지 이 1천억의 용처 전방위 수사
촉구해야 됩니다. 검찰들이 더 분발해서 저는 특검도 구린 게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둘 다 특검을 해야죠. 필요한 건 다 특검하고 다 수사해내야 됩니다. 예,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몰랐다입니다. 시청해주신 디지털존스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건은 정말 낱낱이 파헤쳐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